이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윤석열 체코 가는 장면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마포 대교에서 윤석열 마누라가 경찰들한테 지시하는 것보다 더 분노 나오는 장면이 저게. 잘 생각해봐요. 논란이 있을 때마다 기어 들어가서 안 나오다가 싹싹 기어 나오는데 지금 이게 명품백 사건 논란이 있어갖고 못 나온 게 설날도 못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근데 명품백 사건은 그게 뭔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뭔가 결정 난 것도 아니잖아요. 결정 날 것이 예상되지만 지금 이번 주인가 수심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검찰은 털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마포대교 가고 막 그렇죠. 봉사활동 나가고 했어. 힘 났는데. 그런데 진짜 비즈니스 외교라고 하면 김건희가 저기 기어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끌려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장면 만드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들 뇌피셜 속에 얘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고 있구나. 분노 유발 타이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사진첩에 이번에 처음으로 체코로 향하는 비행기, 그러니까 보통은 순방 나갈 때 손 흔들고 막 웃으면서 쇼하고 나가는데 김건희가 저렇게 인사하는 사진 한 장 달랑 올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도 우리 럭셔리 자파님이 제대로 올려주셨어요. 오셨습니까, 형님? 딱 그 폼이잖아요. 이거 뭐 죄송해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뭐 인사하는 법을 제대로 못 배운 건지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는 팔을 몸에 붙여야 되는데 저렇게 팔을 같이 떨어뜨리면 사람 굉장히 이상해 보이거든요.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진짜. 저렇게 할 거면 데리고 가지를 말던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그 용산 사진사의 사진 요 렌즈 바깥으로 굉장히 벗어나서 안 보이게끔 하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쫄아 있는 건 맞아. 근데 나가는 시점이 자기 관련 녹취록이 터진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대충 알고는 출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의 분노를 뒤로 하고 정상적이라 그러면 저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윤석열도 뭐 변변치 않은 건 똑같은데 범죄 혐의자가 저거를 부득불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재택이 오빠의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야?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뭐 하자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이자는 그냥 탄핵시켜야 된다. 오히려 떳떳한 걸 보여주려고 저랬을 수도 있죠. 자,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그 여론의 흐름이란 걸 한번 봅시다. 김건희라고 하는 그 인물이 보수에서도 윤석열을 실드 못 치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한 2,000번 말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 지지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안 나타났을 때예요. 뭔가 저지레를 안 하고 대통령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논란이 안 만들어지는 것. 윤석열 캐릭터가 네거티브한 캐릭터라 네거티브가 저게 안 만들어지면 조용히 윤석열 지지하던 사람들이 여론조사가 왔을 때 윤석열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만. 근데 윤석열이 나대고 김건희가 나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이 안 가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윤석열 지지하는 김건희 지지하는 보수층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지지 안 하게 돼 있는 것이 디폴트 값이고 거기다가 논란이 터지면은 지지했던 사람 중에 일부가 부끄러워서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20%가 나온 거야. 더 중요한 건 내가 계속 말씀드려온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의 전략은 극우 지지층만 딱딱 모아서 여론조사에서 전화 면접 기준 20% 위, 자동응답 기준 30% 위 정도 유지하면서 임기 채우겠다. 그 사이에 살뜰하게 해먹겠다는 게 전략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게 그렇게 만에 하나 그 윤석열의 전략대로 임기를 채운다고 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은 퇴임 이후에 안전하답니까? 자기가 그러면 퇴임 전에 저질렀던 범죄들, 재임 기간 중에 저질렀던 범죄들에 대해서 다 뭐 면책이 된대요. 여보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하는 말 있잖아. 그때는 모르겠고. 최고의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좀 덜 단죄받는 거야. 덜 나만 아니면 돼. 근데 문제는 확실히 보수층 무너진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경상도 쪽의 분위기가 대구에서도 경북에서도 7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은 정도 되면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 어떤 정무적인 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윤석열, 김건희 가둬놓습니다. 한 달 정도 가둬놓으면 지지율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부울경 지역에 기자들이 발에 채인답니다. 전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한 명씩 다 파견을 보내가지고 명태균 씨 만나본 적 있어요? 명태균 씨 만나본 적 있어요? 명태균 씨 혹시 뭐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묻고 돌아다닌대요. 뭐 후속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영남 쪽 지역에 여론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조중동하고 거의 분위기는 비슷해요. 다 이런 거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되게 이제 이런 그 보수 쪽이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윤석열 욕하는 이유가 그러다 너 정권 뺏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때리는 이유가 다른 거죠. 우리가 때리는 거는 너 내려와 이 새끼야. 우리가 집권할 테니까 이런 느낌이고 그쪽에서는 윤석열 그러다가 그 말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강하게 막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대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봐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해도 윤석열보다 낫겠지. 이런 심리가 작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 큰일 나. 뭐 공산화돼. 뭐 중국에는 뭐 팔아 넘길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윤석열이 하는 거 한 2년 겪고 보니까 야 이거는 민주당이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이럴 거면은 민주당도 뭐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도 처음 보는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무능한 전체적으로 무능한 이런 정당이나 정권을 본 적이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거예요. 지역 여론 언론사들 가면 대구 마인 있지? 대구 마이니. 그 분위기 정도 제외하고 나면요. 매일신문. 내가 그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이런 데 이미 부산 국제신문은 돌아서 있잖아요. 부산 국제신문은 진보 언론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 내에서 공간이 숨쉴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극우 지지자들은. 네. 동네에서 윤석열 지지한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미친놈 소리 듣는 거죠. 너 정신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대구 경북 가면은 다 991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 가도 민주당이 출마를 하면 20-30% 지지율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으면 민주 진보 쪽 사람들이 활개를 못 치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이 높으면. 너 빨갱이가 이런 소리 듣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민주 진보 쪽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윤석열을 아주 오랫동안 지지했던 사람들이 찌그러진다는 거죠. 식당을 가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반 정도 지나는 시점에 윤석열 지지율은 확장성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고착화돼 있다. 그런데 마침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김건희 공천 개입 이슈가 터진 거예요. 근데 또 저 김건희를 데리고 외국을 또 순방을 가요. 여러분 순방의 기억나시는 부산 엑스포가 아마 피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산 엑스포 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다녔어요. 그 해에 작년에 528억 썼습니다. 230억 정도 쓰는 순방비를 320억 정도를 더해가지고 528억인가를 썼다고. 진짜 자기들끼리 돈잔치 한 거죠. 그래놓고 119대 29. 난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 그 돈 누구 입으로 들어갔을까 정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는 그나마 지지율 한 2% 올리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김건희 보이면 안 된다고. 근데 열기가 불이 붙었더라고요. 9월 28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 대회. 저게 옛날로 따지면 민중 총궐기입니다. 오늘 또 그 시민사회 민주화운동 원로와 각계 인사 1,500인 시국선언이 있었잖아요. 오늘 그 시국선언 정말 큰 거였는데 이 시국선언을 원래 프레스센터에서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 몇 분 전에 갑자기 취소를 시키면서 프레스센터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하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이 정권에서 지금 시국선언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 시국선에 참여한 인사들을 보면 김상근, 함세웅, 김희중, 백낙청, 이부영, 황석영 이게 각계에서 정말 존경받는 언론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참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부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행사일 수밖에 없죠. 마차님 기억하실 거예요. 백남기 선생 돌아가신 게 8년 됐어요. 시간 많이 지났죠. 네. 백남기 선생 돌아가시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사진 찍은 사람이 신비님이에요. 우리 패널이요. 새날 초창기 패널이셨던. 새날은 그때 새날 깃발 들고 민중총궐기 집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때 집회 매주 다 나갔었어요. 박근혜 정권은 민중총궐기 백남기 선생 돌아가신 사건부터 망하기 시작했어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시신 탈취하려고 서울대병원에 맞아요. 그 사건 기억들 하시죠. 이게 외력에 의한 사인이냐 내인이냐 뭐 이런 걸로 엄청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가 뭐 나중에 정윤회 게이트 뭐 등등이 터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최순실 건이 터지고 최순실 건이 터지기 전에 그 시작점엔 또 최민희 의원이 있었잖아요. 몰카. 청와대에서 사들인 물품 중에 몰카 침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들어가 보니까 박근혜 아닌 누군가가 같이 생활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 몰카가 지금도 뭐냐면 최순실이 박근혜 감시하는 용도였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지 않아요. 윤석열도 지금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 모멘텀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망했어요. 그러니까 시사인은 엊그저께 그 신뢰도 조사하면 박근혜보다 월등히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은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높았던 적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좀 오싹하게 느껴지는 게 윤석열이 이제 자기 주변을 충안고 인맥으로 채우면서 그러니까 군대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강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는 게 보이잖아요. 추석 연휴에도 군부대 찾아가서 뭐 장병들 위로한다고 쇼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건 윤석열이 그렇게 군부대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군내 기강은 흐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저기 성남 군부대에서 골프 쳤다, 야간 골프 쳤다라는 그런 게 이제 그게 어떤 제보를 통해서 흘러나왔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는 정말 극비 정보 중에 극비 정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야당 의원한테 제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은 자기 혼자서 자기 상상의 세계에서는 군부대를 강력하게 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휘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도 안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으로 보면은 지금 김민석 의원이 계속 걱정하고 주장하는 이 쿠데타, 그 계엄, 쿠데타 이게 이제 사실 작동이 가능할까? 윤석열 머릿속에서만 돌아가고 있는 시나리오 아닌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실 거예요. 당장 집회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 이번 주 바로 내일이죠. 29일 아니죠. 21일 토요일 내일은 여의도에서 합니다.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오지만 아마 오후 2시 정도부터는 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가 멈추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 나오셔서 시원한 날씨에 집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보여드렸지만 9월 28일 토요일 그러니까 28일 토요일에 달력에 동그라미 치시고 오후 3시에 지금 민중총궐기 정권퇴진 시국 대회가 열립니다. 이 집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집결 장소는 추후에 따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쨌건 촛불이 지금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진작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김건희 국정농단이죠. 공천 개입을 넘어서는 훨씬 큰 개념의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이성윤 의원한테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기다리세요. 이따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